안녕하세요. 범인입니다. 우선 지난주에 그 에피소드 녹음 사기 관련해서 했었는데요. 음질이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집 건물에 공사가 있어가지고 평소에 하던 방식으로 녹음을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질이 매우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모니터링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네,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꼭 제대로 체크 잘 해서 공사를 안 하면 더 좋겠지만,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번 주에, 그리고 저저번 주에 그런 범죄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에피소드 2편이 올라가고 나서 그 마스크 관련 사기 기사들이 막 쏟아지는 걸 보고 좀 안타까웠어요. 제발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서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도 대부분의 국민분들이 다 함께 힘내고 있어서 저는 곧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자가격리 아니지, 이거 뭐지? 갑자기 재택근무 하시고 하시는 분들 많아지셨잖아요. 또 적응하시는데 힘들고 하실 텐데, 또 개강을 앞둔 친구들은 또 학교도 못 가고 어려움이 많지만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봅니다. 오늘부터는 범인은 이 안에 있다에서 4분의 1학점짜리 범죄학 개론을 개강하고자 합니다.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개강이 전체적으로 많이 늦어졌지만 저는 대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개강을 했으면 지금 3월 2일에 개강을 하고 3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저는 원래 겨울을 자체 집거 중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 저는 2월 말까지 집거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치 않게 집거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많은 컨텐츠도 접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개론 강의라고 하기 좀 쑥스러운데 강의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 기획한 범죄학 이론 강의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요새 영화나 드라마들을 좀 이렇게 요약을 해주는 유튜브를 좀 즐겨보는 편이에요. 굉장히 많은 영화 리뷰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보통은 그 영화가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드라마도 이렇게 끊어지는 편이면 괜찮지만 시즌제로 이어진다거나 하는 경우들은 굉장히 길잖아요. 네, 이런 요약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짧게 요약을 해주셔가지고 내용도 이해가 되게 쉽고 한 번에 여러 개를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1시간에 한 대여섯 편씩 뭔가 영화를 내가 본 것 같고 약간 이런 기분. 내용도 빨리빨리 귀에 들어오고, 가끔씩 실제로 보다 보면은 그런 짧은 내용들이 너무 재밌게 느껴져가지고 해당 콘텐츠 자체를 찾아서 보기도 하고 해서 저도 나름 그렇게 추천 아닌 추천을 받아서 본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들이 되게 흥미로운 접근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되게 긴 내용이 영화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봐도 되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고 짧고 굵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해도가 확 높아지고 또 흥미도도 덩달아서 높아지는, 그리고 그분들이 또 평가해 주시는 내용들, 그런 것도 좀 재밌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형식을 이론에도 좀 적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범죄학 이론 강의를 좀 어떻게 보면 맛보기 할 수 있도록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타이틀이 4분의 1학점이잖아요. 이게 왜 4분의 1학점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개론 강의 같은 경우에는 2학점에서 3학점 정도로 많이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학점이 또 학점별로 이제 일주일 시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2학점짜리는 일주일에 2시간, 3학점짜리는 일주일에 3시간 이렇게 많이 배정을 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수업을 대학에서 강의를 듣게 되면 만약에 개론이 2학점짜리다 라고 하면 총 15주 정도 소요가 되니까 30시간을 듣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이론이라는 게 길게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길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학자분들도 되게 많고 연구들도 되게 많이 이루어졌고 이런 걸 관련해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만큼 이게 집중력이 좀 흐려지고 요점을 좀 잊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처음 이 이론을 듣게 되면 학자분들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헷갈리고 얘기하다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이걸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좀 이야기 깊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범죄학 이론이라는 게 범죄학이라는 학문 내에서 다루는 이론이지만 많은 분들이 범죄학 이론에 대해서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뭘 배우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흥미있는 부분들을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흥미있는 부분들을 잘 추려서 15분 내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10분보다 훨씬 길어지겠지만 15분에 맞춰서 내보내려고 해요. 딱 간결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서 이 15분이니까 학점으로 따지면 4분의 1학점이잖아요. 그래서 4분의 1학점짜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재는 기존에 진행해왔던 것처럼 매주 수요일에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이게 제가 나름 그 올해가 되면서 2020년을 맞이하면서 제 나름의 스스로에게 약속한 것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게 여러 개야 또. 그 중에 하나가 범인 한 번도 거르지 않기. 그래서 팟캐스트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1년을 채우는 것이 제 나름의 목표라서 그래서 저번 주에 그 녹음이 굉장히 음질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양해를 구하면서까지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매주 수요일에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그 강의는 15주차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5주차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매주 수요일에 제가 이걸 진행을 하면 6월 10일에 종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8주차, 15주차의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주로 보는데 이것도 뭐 제가 혼자 얘기하는 거로 그냥 쭉 가도 될 것 같긴 하지만 나름 중간 기말고사잖아요. 저희가 나름 이게 개론 강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이야기한 이론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도 있을 거고 저랑 대화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날에는 제가 라이브로 대화와 질의응답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네이버 오디오 클립 라이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지금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꾸준히 되게 늘고 있는데 팟빵이나 아이튠즈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도 혹시 이 중간고사 기간, 기말고사 기간에 라이브 함께 하고 싶으시면 네이버 오디오 클립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5주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종종 뭐 다른 제가 하고 싶은 주제나 이야기들이 생기면 이전 에피소드들처럼 업로드를 하려고 해요. 갑자기 랜덤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브런치 블로그에 관련 내용이랑 이 강의 계획서가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학생이 되는 건가요, 이제? 그래서 다룰 예정인 이론을 쭉 읊어드리면 우선 오늘 오리엔테이션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합리적 선택 이론, 그 다음 주에 생물학적 이론, 심리학적 이론, 사회학습 이론, 통제 이론, 낙인 이론, 사회 해체 이론, 아노미 긴장 이론, 갈등 마르크스 이론, 페미니스트 이론, 발달 생애 과정 이론, 범죄학 이론의 통합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또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어서 참고할 도서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남출판사에서 나온 범죄학 이론이라는 교재고요. 로널드 에이커스 교수님이 다른 두 분의 박사님들과 쓰신 책인데 이거를 국내에 전공하시는 박사님들이 번역을 해주셔가지고 국문으로도 보실 수 있는 전공 서적입니다. 제가 이 책을 10년 전에 학부 졸업 논문 쓸 때 봤었는데 사실 그때 이해가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책이 전공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되게 이해가 되고 재밌더라고요. 하지만 뭐 여러분들은 혹시 관심 있으시고 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오리엔테이션 날에는 일찍 끝나잖아요. 원래 출석하고 일찍 끝났는데 원래 10분 내로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녹음 시간이 이게 될지 모르겠네. 15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최대한 제가 간략하게 이론과 범죄학 이론 개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가지실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이론이나 이런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약간 대체 이론이라는 게 뭔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론이나 개론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고 지루한 이미지잖아요. 저도 물론 그랬고요. 지금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론이나 개론이 현실이랑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죠. 이론은 비현실, 사실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있죠. 이건 또 물론 저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런 거 아니야? 네. 아무튼 그렇지만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 좀 간략하게 정의를 하자면 현상들의 관계에 대한 설명,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설명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철학이나 종교나 신념, 가치, 당위 이런 것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예요. 진술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현상을 설명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떠한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학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현상의 설명이 바로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론을 지지하는 학파가 있다라고 하면 그 학자 무리가 현상에 대해서 하고 싶은 설명이 바로 이론이 되는 것이죠. 사회학 이론에서는 수많은 학자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외워야 되는 이유는 그 각각의 사람들이 각자 사회라는 복잡한 구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각기 다른 진술문들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론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 학자가, 그 학파가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고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 범죄학 이론은 어떻냐라고 보면 우선은 범죄학은 어떻게 먼저 정의를 하는가에 따라서 약간 이론의 갈래가 나뉘어요. 범죄학자들 중에서 유명하신 분들 중에 하나가 서덜랜드라는 범죄학자 분이신데 이분은 범죄학을 다음 3가지에 대한 연구로 정의를 했어요. 첫 번째가 법의 제정, 두 번째가 법의 위반, 그리고 세 번째가 법 집행 과정.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범죄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 3가지를 또 2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법 제정과 법 집행 과정은 어찌 보면 좀 일맥상통하는 경향이 있어요. 입법과 집행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이론들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질문들은 왜 우리는 법을 제정하는가? 왜 형사사법체계는 현재의 방식대로 운영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에 답을 내는 것이 입법과 집행에 관련된 이론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하나는 법 위반에 대한 이야기인데 법 위반에 대한 것은 왜 법을 위반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이 설명을 함에 있어서 법을 위반하는 것은 범죄잖아요. 범법인데 이거 이외에도 비행이나 사회 규범의 일탈행위들도 다 포함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법의 위반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범죄학 이론에서는 주로 이 법 위반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다뤄요. 그래서 범죄를 왜 행하는가가 가장 주된 질문이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미시적인 수준인 개인 수준부터 거시적인 수준인 사회 수준까지 다양한 접근법들을 활용해서 범죄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범죄학 이론이 됩니다. 어떻게 이론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론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툴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범죄학 이론을 하나씩 살펴볼 거니까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3월만 잘 견뎌내면 4월에는 봄을 마음껏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같이 힘들지만 잘 이겨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범인 들으시면서 오늘 들었던 내용 복습하시면서 과제는 안 낼게요. 네. 다음 주 이론은 합리적 선택 이론이고요. 4분의 1학점짜리 범죄학 개론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